아직도 다 큰 자녀에게 돈을 주고 계신가요? 내 노후도 불안한데. 자녀들이 돈 달라고 손 벌리는 경우 많으시죠? 평생 허리띠 졸라매서 모은 돈입니다. 내 노후에 병원비로 써야 할 돈이고 배우자와 편안하게 여행이라도 다녀야 할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갑자기 전세, 자금에 모자란다고 사업에 급하게 필요하다고 혹은 손주의 학원비 때문에 곤란하다고 말하면 부모는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밤잠 설치며 고민하시죠. 이 돈을 주자니 내 노후가 막막하고 안 주자니 불효하는 것 같고 혹시 자녀가 나중에 힘들어지면 나를 원망할까 두렵습니다. 속상해서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와요. 결국 자녀에게 돈을 떼어주고 나면 몸과 마음의 건강까지 잃어버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노후 파산의 길은 항상 사랑하는 자식의 손을 잡고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노후에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후 건강을 해치는 가장 위험한 독이에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지갑과 건강을 모두 지켜줄 자녀의 요청에도 흔들리지 않는 3가지 금융 방벽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3가지 원칙만 단단히 세워두시면 자녀와의 관계도 건강하게 지키고 여러분의 노후 자산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나시면 더 이상 자녀에게 돈을 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30년 넘게 금융업 전문가로 활동하며 수많은 분들의 은퇴 설계를 도와드렸습니다. 제가 깨달은 사실은 노후의 불안감은 돈의 액수보다 돈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을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통제권을 되찾는 방법을 아주 쉽고 간결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마치 라디오를 듣듯이 편안하게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방벽은 노후 자금의 신성불가침 원칙입니다. 이는 단지 돈을 안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녀에게 명확하게 선언하고 스스로에게 맹세하는 원칙입니다. 자녀가 돈을 요구할 때 많은 부모님들이 우물쭈물하며 얼마 줄까를 고민하세요. 이때 자녀들은 부모의 자금에 틈이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이 틈이 바로 자녀의 요구가 시작되는 약점이에요. 이 원칙을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통장의 분리 및 이름표 달기입니다. 은퇴 자금 통장에는 반드시 노후 의료비 전용, 90세 이후 생계비처럼 구체적인 이름표를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통장은 자녀의 접근이 완전히 차단된 계좌, 즉 자녀 명의의 공동명의나 대리인 지정이 불가능한 곳에 두어야 해요. 자녀가 돈을 요구할 때는 이렇게 설명하세요. 미안하다. 이 돈은 내 동생의 결혼 자금도 내 사업 자금도 아니다. 이 돈은 엄마 아빠가 80세 이후에 반드시 써야 하는 미래의 의료비로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는 돈이다. 이 돈이 없으면 너희에게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지우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금의 용도를 의료비로 고정하는 순간 자녀의 요구는 단순히 돈을 빌리는 행위를 넘어 부모의 생명을 건드리는 일이 됩니다. 자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요구를 철회하게 돼요. 두 번째는 나는 가난하다는 투명성의 오류를 제거하는 거예요. 많은 부모가 돈이 있어도 자녀에게 나 돈 없어라고 말합니다. 이는 거짓말이며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요. 자녀는 부모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며 서운함을 느끼거나 나중에 부모에게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 큰 배신감을 느낄 수 있어요. 돈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용도가 정해져 있다고 말하세요. 현금으로 5천만 원이 있지만 이 돈은 내년 심장 수술에 필요한 돈이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사실에 기반한 단호함은 자녀와의 신뢰를 지키면서 거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세 번째는 단호함과 침묵의 힘입니다. 자녀가 돈을 요구할 때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과거의 희생을 들먹이지 마세요. 이는 자녀의 반발심만 키웁니다. 최고의 대처법은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돈은 영원이다. 이 결정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린 부모로서의 책임 있는 결정이다라고 말한 후 더 이상 변명이나 설명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겁니다. 단호한 침묵은 불필요한 논쟁을 차단하고 자녀에게 부모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노후의 삶은 배우자와 나 자신을 위한 마지막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방벽을 세우셨다면 이제 두 번째 방벽으로 넘어가 볼게요. 주변에 재테크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현명한 경제관념을 만들어 가세요. 이 채널이 제공하는 노후 지혜와 건강 정보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방벽은 물고기를 주지 않고 낚시를 가르치는 원칙입니다. 자녀가 돈을 요구하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째,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예요. 예를 들어 급한 전세, 자금 같은 거죠. 둘째, 구조적인 경제관념의 부재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생활비 부족 같은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일시적인 위기라고 생각하고 돈을 주지만 사실 두 번째, 즉 구조적인 경제관념의 부재가 문제인 경우가 90%입니다. 돈을 줘도 문제는 반복돼요. 자녀에게 돈을 주는 순간 그들의 재정 독립 능력을 영원히 빼앗는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낚시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먼저 재정 상담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녀가 돈을 달라고 할 때 돈은 줄 수 없지만 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줄 수 있다고 대답하세요. 그리고 자녀의 재정 상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냉철하게 분석해 줍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내 월 소득은 얼마니? 대출 잔액은? 내 소비 중 줄일 수 있는 비소비성 지출은 무엇이니?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저금리 대출은 어디서 찾아봤니? 이 과정에서 자녀는 부모가 무조건적인 현금 인출기가 아니라 경험 많은 조언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는 돈 대신 경륜과 지혜를 제공함으로써 관계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어요. 이것이 30년 금융 전문가의 경험으로 드리는 가장 중요한 조언입니다. 두 번째는 조건부 지원의 함정을 피하는 거예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준다, 갚으면 된다는 각서 써라 같은 조건부 지원은 관계만 해치고 돈은 못 돌려받는 경우가 많아요. 대안으로 가족 펀딩의 새로운 규칙을 제시합니다. 자녀가 사업 자금 등으로 큰 돈을 요구할 경우 가족 공동 투자의 형태로 접근하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 아이디어를 완벽하게 문서화해서 가져와라. 그리고 수익 배분은 일반 투자자와 똑같이 하겠다. 투자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1원도 지원하지 않는다. 이는 자녀에게 부모의 돈은 공짜가 아니며 냉정한 시장의 원칙이 적용됨을 깨닫게 합니다. 부모는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자녀의 재정적 성숙을 강제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소액의 비재정적 지원만 제공하는 겁니다. 돈이 아닌 시간과 노동을 지원하세요. 자녀가 이사 비용이 없다고 하면 돈은 줄 수 없지만 이사날 아빠가 가서 하루 종일 집 나르는 것을 돕겠다라고 말하세요. 손주 학원비가 부담스럽다고 하면 주 2회 아빠가 손주 수학 숙제를 봐주겠다라고 하세요. 자녀는 부모의 진심 어린 사랑과 지원은 돈이 아닌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는 물질적 부담 없이 자녀에게 정서적인 효도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이 두 번째 방벽만 확실히 세워도 대부분의 금융 갈등은 해결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방벽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방벽은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돈을 잃는다는 것은 단지 통장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돈을 잃는 순간 스트레스는 극대화되고 이는 곧 면역력 약화, 불면증, 심장병 등으로 이어져 결국 여러분의 남은 수명을 단축시키게 돼요. 노후 자금은 생명 유지 자금입니다. 세 번째 방벽은 나의 건강과 평화 최우선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자녀에게 돈을 주지 않는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이타적인 이유가 됩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독립적이고 건강해야만 자녀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부모의 건강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현금이나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정적으로 완벽히 독립된 건강한 부모의 모습이에요. 부모가 재정적으로 취약하면 자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의 불안한 노후는 자녀에게 영원한 심리적, 재정적 부담이 돼요.
자녀에게 이렇게 선언하세요. 엄마 아빠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너희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고 편안하게 우리 스스로 살다가 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선언은 자녀에게 안도감을 줄 뿐만 아니라 부모의 권위를 다시 한번 확고하게 세워줍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 채무의 고리를 끊는 거예요. 많은 부모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무언의 감정적 채무를 자녀에게 강요합니다. 자녀는 이 감정적 빚을 갚기 위해 부모의 부당한 요구에도 쉽게 거절하지 못해요. 완전한 해방 선언을 하세요. 우리가 너를 키운 것은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고 이제 너는 너의 가족과 너의 인생에 충실하면 된다. 너는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 빚도 지지 않았다라고 명확히 말해주는 겁니다. 이 해방선언은 부모를 채권자가 아닌 존경받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만들고 자녀의 마음속에 있던 경제적 압박감을 해소해 주어 오히려 진정한 효도를 이끌어냅니다. 시간과 관심으로 표현하는 효도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은퇴 후에도 소득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방어책이에요. 돈이 필요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일하는 습관이 자녀의 요청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에요. 퇴직 후에도 소액이라도 좋습니다. 주 2회에서 3회 자원봉사, 파트타임 강사, 간단한 용역 업무 등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일을 하세요. 부모가 여전히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는 돈을 달라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좋아요. 일은 생활에 리듬을 주고 자존감을 높이며 최고의 치매 예방책이자 건강 유지 비결이 됩니다. 이처럼 노후 소득 활동은 재정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이중 안전 장치예요. 지금까지 3가지 방벽을 배웠습니다. 이제 실제 자녀의 요청에 직면했을 때 이 방벽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상황별 대처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상황입니다. 내 사업이 망했어요. 엄마가 아니면 누가 나를 도와요라는 위기 요청이에요. 잘못된 대처는 전 재산을 털어주거나 은행 대출을 받아주는 겁니다. 이건 함께 동반 파산의 길로 가는 행위예요. 올바른 대처는 이렇습니다. 먼저 공감한 후에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지 상상도 안 간다. 하지만 내 사업 자금은 이미 엄마 아빠의 90세 이후 의료비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 이 돈은 건드릴 수 없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세요. 대신 내가 현재 가진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이나 회생 제도를 함께 찾아보자. 내 사업 계획서 중 살릴 수 있는 부분과 정리해야 할 부분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분석해 줄게. 돈 대신 지혜를 제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상황입니다. 결혼 자금 1억만 보태주세요. 다른 집 부모님들은 다 해주는 데라는 비교와 압박 요청이에요. 잘못된 대처는 자존심 때문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노후 설계 연금을 깨는 겁니다. 올바른 대처는 이렇습니다. 먼저 가치관을 공유하세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우리 부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너희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이다. 너희에게 줄 돈 대신 우리는 우리 건강을 지키는 데 투자하겠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1억을 줄 경우 앞으로 15년 동안 우리의 생활비가 매달 50만 원씩 줄어든다. 이 50만 원이 나중에 너희가 부담해야 할 병원비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렴. 축복의 선물로 전환하세요. 1억 대신 너희가 원하는 신혼여행 경비는 우리가 선물하겠다. 그 외에는 너희의 힘으로 일궈나가는 것이 가장 단단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다. 큰돈 대신 의미 있는 소액 선물로 전환하는 거예요. 세 번째 상황입니다. 엄마 아빠는 돈도 안 쓰면서 뭐하러 그 많은 돈을 갖고 있어요라는 원망과 무지에서 나온 요청이에요. 잘못된 대처는 숨겨왔던 재산을 공개하거나 화를 내는 겁니다. 올바른 대처는 냉철한 교육입니다. 이 돈은 단순히 남은 돈이 아니다. 이 돈은 우리가 80세 이후에 발생할 만성질환 간병비로 책정된 돈이다. 현재 물가 상승률과 평균 간병비를 계산했을 때 이 돈이 딱 맞는 금액이다. 진정한 효도를 교육하세요.
엄마 아빠가 이 돈을 잘 지키는 것이 나중에 너희가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부모의 건강한 노후가 자녀의 건강한 삶이다. 돈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자녀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나요? 노후 자금을 자녀에게 뺏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돈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예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3가지 방벽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세요. 첫 번째 방벽, 노후 자금의 신성불가침 원칙입니다. 용도를 의료비로 정하고 단호하게 줄 수 있는 돈은 영원이라고 선언하세요. 두 번째 방벽, 물고기를 주지 않고 낚시를 가르치는 원칙입니다. 돈 대신 재정 지원자가 되어주고 시간과 노동의 지원으로 사랑을 표현하세요. 세 번째 방벽, 나의 건강과 평화 최우선 원칙입니다. 재정적으로 독립된 건강한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임을 기억하세요. 자녀들은 언젠가 깨닫게 될 겁니다. 부모님이 무리해서 준 돈 때문에 그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스스로의 삶을 단단하게 지켜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모범이었음을 말이에요. 돈 때문에 쪼들리고 아파하는 부모의 모습보다 활기차게 사회생활을 하고 여가를 즐기는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누구에게도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자녀의 부탁에 눈치를 보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의 평화롭고 건강한 노후가 사실은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금융 독립은 곧 건강 독립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자금과 무엇보다 여러분의 건강한 마음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시니어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재정적 평화와 신체적 건강으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